우리나라 건축물 중에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표적인 건축물이 무엇인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많은 건축가들한테 대한민국의 건물을 한 개만 꼽아라 그러면은 주저앉고 종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종묘가 갖고 있는 건축의 특징 때문이라기보다는요. 조선시대 왕들의 종묘 사직, 위패를 모시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누군가가 대한민국 최고의 건물을 뽑아라 그러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경상북도 안동에 있는 병산소원을 얘기를 합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것이 병산서원입니다. 이것이 왜 아름다운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그 서구의 건축 사상을 잠깐 얘기를 했듯이 약간 그 서양의 언어를 빌자면은 서양에서는 건물을 형태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분명히 인간의 일상을 담보하는 공간을 설계하는 것인데 건물 그러면 외관을 떠올린다는 것이죠. 근데 한국의 전통은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는 건물이 얼마나 예쁘냐를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간이 얼마나 예쁘냐를 따집니다. 그게 한국 전통 건축의 좀 특징이에요. 이 병산소원으로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은 건물이 세련되거나 예쁘지 않습니다. 가서 보면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한옥이에요. 그렇지만 이 시설과 시설 사이에 만들어진 틈들, 그리고 그 틈들이 자연과 결합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건축물로 인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에서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이게 동제, 이게 서제, 그리고 이게 만대로 이 세 시설에 둘러싸인 이 공간에서 주는 공간감은 도면이나 계획에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아주 매력 있는 공간이고요. 특히 이 만대르를 통해서 바라보는 이 앞에 산, 사실 이 앞에 산 이름은 병산은 아닙니다. 근데 산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를 병산서원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외부에 있는 자연 환경과의 결합을 통한 공간의 구성이 서양 건축에서 바라볼 수 없는 아주 매력적인 건물이라 저는 이 건물을 얘기를 하고요. 이 만데르란 건물은 굉장히 유명한 건물인데요. 가까이서 보면은 되게 희한해요. 나무를 대패질도 안 했어요. 그냥 휘어진 기둥을 휘어진 채로 단청을 칠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런 화학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썰렁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옹이가 있으면 옹이가 있는 대로 휘어진 나무는 그냥 석가래를 쓰고 이러한 건물의 특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바라보는 병산과의 조우는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시면은 꼭 한번 가보시길 권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오늘날 우리 도시 환경을 생각해 보면 과연 대표적인 건물을 너무 멀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한국을 대표할 만한 건축이 뭐가 있을까? 저는 그냥 아무런 그런 주저함 없이 아파트가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것의 어떤 뭐 미학적인 가치나 어떤 자본의 가치를 떠나서 너무 이제 보편적으로 보이는 풍경이기 때문인데 사실 그 아파트를 보고 있으면 이게 하나의 어떤 직접된 풍경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 아파트가 보여주고 있는 우리 사회상의 어떤 부분이 있는데 쉽게 해소되고 있지 않은 어떤 그런 주거에 대한 불안과 불만이 사실 그 배후에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집이라는 거는 사는 곳인지 혹은 사는 것인지 약간 이런 부분들이 심지어는 혼란스럽기도 한데요. 근데 건축가로서 소장님께서 이제 보시는 오늘날 우리의 주거 문화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파트 문화의 가장 큰 문제는 아마 주거 공간을 황금성의 대상으로 보는 사회의 시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황금성의 대상으로 아파트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단지 안에 아파트는 몇 평은 얼마다 이런 걸 원했어요. 과거의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설계를 하는 사람, 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아파트의 세대 내 편차를 줄이게 되는 획일화된 계획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획일화된 건축 문화가 도시의 풍경을 아주 황폐하게 만든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사는 아파트가 생기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사는 아파트가 생깁니다. 이게 되게 사회를 망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비슷한 계층들끼리 살면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인근 마을에 또 담을 치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펜스가 쳐집니다. 저는 이것이 별로 건강하지 못한 주거 문화를 양산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저 같은 건축가가 노력할 수 있다면은
아파트의 경계부를 조금 허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의 흐름이 유연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주거 문화를 창달을 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건강한 도시 조직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러한 주거 문화가 된다면은 아파트에 대한 일반인들의 시각도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모든 분야가 그렇듯이 각 그 시대마다 유행이나 흐름들이 있잖아요. 소위 트렌드라고 하는 게 뭐 예술, 패션 다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건축에도 그런 트렌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회가 끊임없이 추동하고 있는 미래 건축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그러한 흐름과 흐름 속에서 혹은 그 흐름과 상관없이 건축가로서 우희정 소장님께서 추구하는 미래의 건축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건축엔 분명히 트렌드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유행하는 양식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건축가들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시간의 흐름을 무시하는 건축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건축가도 있어요. 저는 답변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트렌드를 쫓느냐 안 쫓느냐와 상관없이 우리 도시의 풍경은 굉장히 빠르게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이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태까지 우리의 도시 풍경을 주도하는 요소는 개별 필지, 사유재산, 건물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앞으로 오늘부터 내일 이후의 도시의 풍경은 길과 공원과 광장 같은 공유 시설들의 변화가 우리의 도시 풍경을 이끌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의 건축은 건축물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도시 공간이 어떻게 확장되고 같이 계속 소통해 나갈지 이런 부분과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인문예술 콘서트 오늘의 공식 질문이죠. 네. 건축가 우희정 소장님께 오늘이란 무엇인가요? 네. 저한테 오늘이란 어제의 내일이고 내일의 어제입니다. 뭐 말장난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어떤 뜻이냐면요. 제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간의 흐름이 연속성을 갖는 거예요. 저는 큰 변화를 별로 원치 않는 사람입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이 굉장히 고맙고요. 내일이 오늘 같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어제는 주어진 조건이고 내일은 만들어야 되는 대상이죠. 그래서 오늘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게 오늘이란 익숙한 새로움을 준비하는 시간. 제가 말하고도 멋있네요. 네, 익숙한 새로움을 준비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오늘의 개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건축은 단순히 공간을 설계하고 또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함께 공존하는 삶을 만드는 것과도 관계가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도시 공간, 사회를 구축하는 것과도 관계가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축은 우리 생활이 어떻게 채워질지는 고민이 담겨 있고 그러하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경계를 허물고 인식을 공유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건축은 무엇보다도 여러 번 이제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깊은 사회적인 어떤 성찰과 연구에서 시작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네, 우희정 소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2019년 더욱 새로운 내일로 채워지고 있는 인문예술 콘서트 오늘 다음 2월 순서예요. 네, 민화를 주제로 해서 모던 민화 프로젝트의 서하나 작가님과 미술사과 정병모 교수님 모시고 흥미로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